남부 내륙측도는 1966년 기공식을 가진 뒤 현재까지 정체된 상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가재정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하에 지난해 5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부적격 가능성을 예상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끌어낸 도지사님의 노고에 서부 경남 지역 도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서부 경남 KTX는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전환 추진한다면 도민과 도의회가 협조할 것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로 서부 경남 KTX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이후에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실국장께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경남 KTX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 경남 KTX는 단지 서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 그리고 통영 고성 거제로 이어지는 고성 통영 거제로 이어지는 조선 산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 경제 전체와도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국토부와 서부 경남 KTX를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해 왔고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한수 의원께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상임위에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서부 경남 KTX를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서부 경남 KTX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다 거치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기보다 훨씬 늦게 서부 경남 KTX가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경남 KTX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성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께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성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경남 KTX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주요한 진행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도민과 도의회가 협조할 사항 그리고 목표로 하는 기공식은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 경남 KTX는 50년 동안 경남의 한으로 남아있는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정치권, 경제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염원을 담아서 그 의지를 표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들께서는 대정부 설득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현재 서부 경남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제인들이 벌이고 있는 범도민 캠페인, 서명운동 등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도의회에서는 조기 착공을 위한 공식적인 도의회 결의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문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도민들께서 KTX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설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도의회에서는 남북내륙철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구성해 오시고 활동해 오시고 계시면서 이번에도 11대 의회도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범도민의 캠페인과 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국토부와 기재부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꼭 거쳐서 그 이후에 공식적인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이 먼저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타 면제나 아니면 기존의 민자 사업을 사업 전환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도민들과 함께 의지를 좀 담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경남의 일자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항공산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미고등훈련기,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항공산업단지 기술교육을 항공산업 단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입니다. 카이에 어떤 형식으로 조선산업 인력의 재취업 협조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요청한 재취업 예상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성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선업 인력의 카이 재취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업체인 카이와 또 그 부품업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그 강점을 살려서 항공산업을 경남의 미래 먹거리와 또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의사께서 직접 카이를 방문하셔서 지역 경제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카이의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카이에서는 그 항공 분야 고용 확대를 위해서 해외 항공기 부품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주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는 또 도에서 조선업 퇴직자 고용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하고 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카이는 도내 조선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해서 조선소를 떠난 경력직을 대거 채용해 왔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채용한 연구개발 인력 649명 가운데 40%인 260명이 조선업 분야 출신으로서 설계 경험이 풍부하고 또 항공산업과 또 직무 연관성이 높아서 교육을 마친 뒤에 바로 핵심 사업 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업 출신 그 경력직 인력은 앞으로도 소형 민수 헬기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선 산업 인력의 재취업과 기술 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카이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이 경남의 성장 동력이 되고 또 지역의 고용 위기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또 카이와 그 부품 협력업체들과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초중고 급식은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만 다음 하두는 지역 내 식자재 생산, 유통, 소비, 순환 체계를 갖추기 위한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정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성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급식 지원센터 준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지역 내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푸드 플랜 수립과 함께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1회 추경에 반영된 2억 원의 예산으로 경남 광역형 지역 푸드 플랜 수립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용역 시에는 지역 먹거리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분석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군 지역 푸드 플랜 추진을 견인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급식 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푸드 플랜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는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전 시군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우선 지역의 급식 자재를 조달하고 나아가서 서울, 부산, 울산 등과 친환경 급식 자재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하되 우선 김해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설치해서 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 그리고 가공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시군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중고 학생 수 감소는 출산율 감소와 함께 동반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질문입니다. 초중고 폐교나 통합의 계획이 있으신지, 폐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폐교의 대상은 이전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성년석 의원님께서 초중고 폐교 및 통합과 관련하여 통폐합 계획이 있는지, 통폐합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폐합 대상 학교가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초중고 통폐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매년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적정 규모 학교 추진 대상 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약 5.5%에 해당하는 53개교이며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다음으로 통폐합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통폐합 기준은 2015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권고 기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면, 도서, 백지 지역은 초중등 모두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인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면 1교에 해당되거나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도서, 벽지 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학부모 65%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통폐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적정화 추진은 통학 여건과 학생 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인위적이고 일률적인 통폐합은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의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대상 학교라 하더라도 대규모 택지 개발 등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학교 이전을 희망하고 학부모 65%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농산 어촌 및 구도심 소규모 학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타 시도의 성공 사례나 우수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